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28회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이 표현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데요. 기출문제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틀렸습니다.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특례입니다. 외국인 특례. 즉 외국인 특례라는 것은 특별히 외국인에게만 예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계약만 신고하죠. 그러나 외국인은 교환계약, 증여계약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모두 매매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또 신고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을 체결했다면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할 필요 없는데 외국인은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외국인이 계약 이외의 원인, 경매, 상속 등으로 취득을 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경관보전지역 군문자야라고 했죠. 군문자야, 우리 암기 프린터 27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27번에 보면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되고요. 허가 안 받으면 무효입니다. 이 허가 위반하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4번 계속 보유 신고입니다.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손해배상은 세 가지 요건이 있죠.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개공 고의가실이 있거나 고용인 고의가실이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중개인이 장소 제공해가지고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요.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는 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손해배상을 하고 나면 3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9번에 15일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중개가 완성된 때 우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미리 설명하죠.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중개 완성된 때에 설명하고요. 우리 확인 설명은 취득의뢰인에게만 하는데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만료되었을 때, 기간 끝났을 때는 만료일 다음 날까지 설정하는 게 아니라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업공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에 가입해야 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만 가입해도 되고 3개 모두 다 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시험에 보통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다음은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가 완성된 때에 계약서 작성 교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중개 완성된 때 작성 교부해야 되고요. 최근에 수원지방법원 판례에 의하면 중개하지도 않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건 행정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즉 권리금 계약서를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면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최근 판례가 있습니다. 행정사법에 보면 행정사가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 작성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중개가 완성된 때는 계약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해도 행정사법 위반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갑이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 원본, 사본, 전자문서 5년 보존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거래계약서는 5년이고요.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계약서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또는이 아니라 및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요. 공동중개를 했다면 공동중개에 참여한 모든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소속공인중개사도 당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계약서에 조건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 기한 기재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9번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 권장할 수 있습니다. 협회가 사용 권장할 수 있다. X로 출제된 적 있습니다. 다음은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기업,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상물 입지 조건 설명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6번에 있습니다. 니은은 틀렸네요.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5년 보존이 아니라 3년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설명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잘못하면 자격정지고요.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